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 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모두들 활기찬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활기를 띠고 있는 곳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농산물 도매시장인데요. 오늘은 두 곳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락동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이경화 팜캐스터죠. 자, 초여름 더위를 보이기는 5월의 가락동인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월요일답게 좀 파란 하늘을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가락동을 이곳저곳 좀 살펴보다가 급하게 이곳으로 자리를 좀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가락동에는 빗방울이 갑자기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월요일답게요. 좀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농산물들의 반입량이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름 대표 과일이죠. 수박에 대한 반입량이 좀 늘어났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맛있는 식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이 냉국 드시는 분들 계시죠? 뭔가 좀 뜨끈뜨끈한 국물보다는 좀 시원한 냉국이 간절해지는 요즘인데요. 자, 냉국의 찰떡궁합인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다른 농산물들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이의 반입량이요 좀 꽤 많이 늘어난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봄나물도요 좀 5월 마무리 작업과 더불어서 좀 꽤 많이 늘어난 모습인데요. 네, 가락동에 비가 온다는 소식, 네, 그리고 그러게요. 그렇지만 농산물 반입량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저희 가락동 365에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현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간 곳은 저희가 이제는 좀 익숙해진 네. 곳입니다. 김성희 리포터,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월요일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네, 인천에 나와 있는 김성희 리포터입니다. 자, 가락동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비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맑은데요. 그것만큼 이곳은 날씨만큼 정말 활기찬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곳은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반입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 보이시면 오이도 보이고요. 대파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은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네, 인천 분위기도 들어봤고요. 다시 가락동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락동에서 전해줄 경매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네,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채소는요. 최근에 우리 경매사님들이 직접 출연해 주시면서 힘, 몸에 좋다, 힘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채소가 되어버렸는데요. 부추에 대한 경매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요. 잠시 후에 좀 더 부추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인천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죠. 김성희 리포터, 인천에서는 어떤 품목의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인천에서는요, 가락동에서 만나볼 부추 역시 이곳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죠, 블루베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블루베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루베리의 경매 상황까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네, 앞서 들으셨겠지만 잠시 후에 인천과 가락동 다시 연결해서요. 저희 부추와 블루베리에 대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축산물 시세도 알아봅니다. 전문가와 함께요. 달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5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반입량은 늘었는데요. 과일 1,340톤, 과일과채 2,578톤, 일반 채소 5,703톤 들어왔습니다. 총 1,023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 3,18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427톤 반입됐네요. 전일은 190.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236.7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86원, 최고가는 3,600원, 최저가는 2,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3,222원이었는데요. 전일보단 하락세입니다. 네, 36원 더 떨어진 평균가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상황 보겠습니다. 5월 7일 3,487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5월 10일 때 3,052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3,186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열무도 보시죠. 137.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49.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11.4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열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692원입니다. 최고가 7,300원, 최저가는 5,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5,755원이었는데 전일보다 떨어졌네요. 63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입니다. 5월 7일 7,200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5월 9일 만원대까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11일부터 오늘까지 비슷한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오늘 가격은 7,3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4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가격은 3,941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월 2일 때 6,871원까지 올랐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가격은 빠졌습니다. 오늘 가격 5,692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열무 경기 포천시가 3,91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시는 3,117원이고요. 경기 구리시 4,21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7,300원, 평균가는 4,21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입니다. 1,08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718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전일보다 물량은 365.3톤 더 증가했습니다. 시청오이 5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8,223원, 최고가는 21,500원, 최저가는 1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18,000원대인데요. 전일은 22,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전일보다 오늘 가격은 3,916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5월 7일 가격이 35,5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선 가장 높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락세를 보였고요. 5월 10일 때 잠깐 소폭 오르는 듯 싶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격은 계속해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21,50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월 24일 가격 15,474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5월 6일 가장 높은 가격이죠. 34,510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하락세죠. 18,223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추천오이 전남 구례군이 17,960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진천구는 13,819원이고요. 네, 전남 순천시가 13,74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구례군이 최고가 3만 원, 평균가는 17,96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곰취나물입니다. 2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6,0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네, 전일 17,253원이었는데요. 전일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1,253원 하락하면서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모두 1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5월 7일 22,5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유지되다가 지금 보시면 소폭 상승하는 듯했는데 10일대부터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16,00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상황도 보겠습니다. 4월 15일 21,899원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다가 24일 기점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5월 2일 가격 15,600원으로 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하면서 5월 6일 때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다시 빠지면서 16,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곰취나물 충남 논산시가 13,794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11,667원이고요. 네, 강원 횡성군 12,8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7,500원, 평균가는 13,79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부추입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86.2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83.64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한 2.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1,383원, 최고가 1,600원, 최저가는 1,3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1,748원이었는데 시세는 하락세죠. 365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7일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1,100원의 시세였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형성이 되다가 5월 10일 때 바짝 올랐습니다. 5월 11일 가격 1,9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죠. 오늘 가격은 1,6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4월 15일부터 5월 2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가격 1,716원이었고요. 계속 떨어지면서 5월 2일 때는 1,000원 아래까지 빠지면서 905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요. 오늘은 1,38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추 경기 이천시가 1,14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기 양평구는 1,258원이고요. 경남 하동구는 90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구리시였네요. 최고가는 1,600원, 평균가는 1,339원에 낙찰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추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소는요, 불리는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월담초라고도 불리고요, 또 정구지라고도 불리고요. 힘하면 떠오르는 부추에 대한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힘, 부추, 그리고 부추하고 떠오르면 바로 우리 경매사님, 이대영 경매사님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팜캐스터 이경하 믿고 출연했습니다. 저는 가락시장 탑 찍어 불고 MBS 탑 찍으러 온 중앙청가 이대영이어라.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 틀려버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제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오이 냉국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부추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오이를 먼저 소개할 뻔했다니까요. 아, 예,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어때요? 채소들이 좀 많이 반입되는 이제 순위 그렇죠. 이번 주부터. 예, 날씨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오이거든요. 그런데 또 오이랑 또 부추랑 많이 관계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이 소백이라든지 막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많이 늘면서 또 가격이 조금 좀 떨어지는데요, 오이가. 그러면 또 부추 또 소비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추의 또 단짝이 또 오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좀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많이 늘어나는 이제 채소를 짚어봤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경매사님 오늘 부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부추에 대한 소식이 너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세도 좀 너무 뚝 떨어져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경매 분위기부터 좀 우리가 짚어볼까요? 아, 예. 네. 지난주에 물량이 감소된 데다가 그리고 또 주문이 좀 늘다 보니까 주말에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타고 주초에 가격이 좀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또 좋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석가탄신일 지금 불기 2564년 석가탄신일이었는데요. 아, 예. 그런데 좀 불교에서 지금 사찰에서는 5가지 오신채소라고 해서 부추와 그 파, 마늘, 그다음에 달래, 그다음에 흥거라고 하는 채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익혀 먹었을 때는 음심이 일으킨다고 해서 좀 그게 아무래도 사찰에서는 좀 금지하고 있는데 요거만 잘 풀렸어도 부추 가격이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경매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고요. 더불어 우리 경매사님 말씀대로 어제 이렇게 좀 특별한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또 소비에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되네요. 예, 많이 미칩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또 산에 가시거나 사찰에 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렇게 좀 많이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구름 낀 월요일이지만요. 하지만 경매 분위기는 아주 매우 화창한 분위기로 이번 한 주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이 좋아야지 끝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예. 한 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가격이 아주 기대가 되거든요. 예. 반입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오늘 네. 반입량은 86톤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주초에는 90톤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미치지 못했고요. 그 전년 대비에 비해서 20%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절기 출하 지역인 그 지역이 종결되고 이후에 지금 하절기 출하 지역인 서울, 경기 및 강원도 지역 물량이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또 시세가 또 시세 영향을 받았는데 2, 3주 동안에 최고 가격이 1,000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저단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좀 시세가 올라서 중상품 기준에서 1,000원에서 1,300원, 고품질은 1,500원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와, 평균 1,300원 정도, 예. 1,300원 정도인 것 같고요. 최고 가격이 이제 1,500원까지 나왔는데 예.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늘어난 가격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올라갔죠?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주말이랑 주초 가격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래도 4, 5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봤을 때 변조받아도 지금 떨어지는 시세는 아닙니다. 네. 반입량은 좀 어때요? 늘어난 거예요? 많이 줄었습니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예, 예, 때는 예. 한 20% 정도 감소를 했는데 교무사님 이 정도 시세면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예. 농가에서 좀 받아들이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과 6월이 가장 가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지방 납품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에서 인근 지역에서 직접 물량을 직거래를 하거나 물량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추 같은 경우는 주재료라든지 주재료보다는 보조재료를 쓰다 보니까 가중 소비의 분산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올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량이 예년만큼 그렇게 물량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괜찮아도 농가에서 느끼기에는 현재 시세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지금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말씀대로 반입량이 어느 정도 받쳐준 가격대여만이 좀 산지에서 그래도 와닿는 가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반입량이 워낙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예. 시세는 썩 나쁘진 않아도 그렇게 만족하진 않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경매사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예, 좋은 가격 받아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경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좀 부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동절기 지역이 오늘 하동 지역이 다 종결되면서 종결됐어요? 예, 종결됐고요. 이제 이제 경기도 이제 지금 하절기 출하 지역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가장 최대 출하청은 경기도 이천이고요. 그 다음에는 양평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해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이 대부분 95%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충청도 음성과 천안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그 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좀 부추 갖고 오셨는데 그냥 예. 한눈에 봐도 품질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좀 선호하는 우리 경매사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나 이거 너무 사고 싶다 하는 예. 부추의 특징을 좀 짚어주세요. 네. 예, 지금 선호하는 거는 아까도 했지만 잎색이 진녹색을 띠고요. 잎 폭은 좀 넓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길이는 30cm 내외.
그다음에 이게 뿌리 부분이 청결해야 하고요. 지금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냉은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중매인 같은 경우는 그 판매처에 따라서 조금 선호하는 품질이 틀린데요. 아무래도 식자재라든지 지방 납품을 하시는 분들은 이 폭이 넓고 더 넓고 길이가 긴 거를 선호하시고요. 또 아무래도 마트라든지 개인 가정 쪽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거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납품처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특징들이 또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경매사님이 서두에요. MBS 탑 찍어 주시고 예. 가락동 365 탑 찍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뭐니 해도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우리가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돈 되는 정보, 출하 전략 좀 콕 짚어 좀 전해주시죠. 아, 예. 자,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품성을 갖추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선별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특품 외에 그 이하의 품질을 이것을 선별을 잘 해주셔야 상인들이 또 믿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냉입니다.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예냉은 필수가 됐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는 늦게까지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오전과 오후 예냉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오후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또 상인들 신뢰를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번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말과 주초에 가격이 좀 좋거든요. 그때 좀 출하 비중을 높이셔야 수치 가격이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쩜 그냥 톡 소리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네. 저희 집사람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아니,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부추하면 우리가 힘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채소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힘낼 수 있는 아까 서두에 좀 해주셨던 예. 그걸 좀 짧게나마 힘을 좀 전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처음 이 멘트랑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불교계가 인정하는 건 믿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파절이를 찍고 오일 소배기를 찍고 하는 중앙청가 아니면 이게 부추니까 잘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 많이 먹어달라고. 예. 예. 많이 먹어 주이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 있어. 네. 항상 열정 넘치게 에너지 넘치게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만 늘 함께 해주신다면요 저도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추에 대한 분위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불어 좀 시세도 좀 좋은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부추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부추에 대한 경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추 경매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엔 인천에 나가 있는 김성희 리포터 연결해서 인천의 부추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리포터. 네,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김성희입니다. 제가 경매사님을 만나기 전에 시장을 쭉 둘러봤거든요. 제가 부추를 살짝 봤는데 부추가 굉장히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싱싱한데 전문가 눈에는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경매사님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매사 이경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인 만큼 굉장히 분주하죠? 월요일인 경우에 아무래도 일주일 중에 제일 분주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니, 부추 경매사님은 약간 부추를 굉장히 많이 드시게 생기셨어요. 부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아,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네. 부추 좀 보여주세요. 부추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부추를 지금 뒤에서 꺼내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품질이 싱싱해 보입니다. 품질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잎이 푸르고요. 싱싱하고 청이 곱고 연한 편이라서 딱 지금 섭취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면 품질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봤을 때 그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뭐 흠잡을 건 없고요. 네. 일단 맛이나 향이 아주 좋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섭취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부추 원래 생으로도 먹잖아요. 이렇게 뜯어가지고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싱싱하게? 좀 이상. 어떤 맛인가요? 향이 아주 뛰어나고요. 양념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먹으려다가 망설여져서 드렸는데 예,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부추가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오는 부추의 그 상태는 어떤 정도인지 궁금해요. 그 겨울철 영남권, 호남권 부추는 마무리됐고요. 작업이 네. 마무리됐고 이제 경기도권 작업들이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그 물량이 이제 서서히 늘을 시기인데 네.
그 품질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요. 네. 이제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가지고 네. 백납이나 일부 좀 물건에서 끝함 현상이 조금씩 나오는 현상입니다. 인천 삼삼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이렇게 부추가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전국에 비교했을 때 이곳에 들어오는 반입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평균에서 삼산시장 내에서 하루 1만 단에서 1만 2천 단 정도 반입되고 있고요. 네. 기타 가락동을 제외하고 지방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양이 이곳으로 들어오는군요. 네. 사실 부추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들어올 예정인가요? 오늘은?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가 2시에 경매가 시작이 돼요. 새벽 2시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 집하는 보통 밤 9시 정도 선해서 마무리가 거의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지금 어제 부추인 거고 그렇죠, 예. 부추가 9시 넘어야 이곳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올 반입량을 예상해 본다면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으세요? 주말에 소비가 좋았어요. 아니, 네. 주말에 소비가 좀 덜 됐어요. 시세가 네. 좀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좀 덜 되다 보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반입량이 평상시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세는 조금 하락했고요. 네. 어제에 비해서는 물량이 좀 감소해가지고 1만 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반입량이 감소가 됐군요. 네.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좋은 가격을 받아야 힘이 나실 텐데 혹시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 들어오는 부추의 시세를 예상해 봅시다. 얼마 정도 어떻게 올라갈까요? 올라가야 되는데? 전일 봤을 때 네. 상품 기준에서 1,200원에서 1,500원 사이 형성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중매인들한테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소비가 조금 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일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하락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많이 안타깝네요. 많이 올라와야지 저희가 또 인터뷰하는 보람도 있고 할 텐데 우리라도 좀 많이 먹고 많이 소문을 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세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겨울철 그 소비가 안 되는 바람에 채소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돼서 그 부추 시세 형성이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영남권이나 호남권 부추는 출하가 마무리됐고 이제 경기권 부추가 출하가 시작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날그날의 반입량에 따라서 시세는 좀 등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5월부터는 하절기 부추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농가에서는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나요? 이렇게 가격이 잘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좀 잘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세요. 5월 달이 지금 이 한해 농사 부추 한해 농사 가을까지 중에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에서는 이제 수치 가격 수익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지만 또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추 소비는 이제 좀 많이 좀 판매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삼산시장은 이제 경기도권하고 충청권 물량으로 거의 대체가 됐고요. 네. 그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영남권 물량이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금주중으로 물량이 영남권 물량이 마무리가 되고 네. 이제 반입량이 좀 줄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치 가격은 보합세나 아니면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부추 경매 상황 예측해 본다면 올라가야 하는데 네, 어떠세요? 일단 주중에는 네. 소비가 부진해서 조금 약보합세 예상되고요. 주말장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네. 조금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오를 수 있기를 제발 기대해 봅니다. 자, 연중 맛볼 수 있는 채소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흔히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요즘처럼요. 피곤하고 또 충곤증에 꾸벅꾸벅 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부추를 드시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추 전이나 됐든 뭐 부추 김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부추 경매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였습니다. 이경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락동과 인천의 부추 경매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경매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요. 경남권에서 출하 종료가 되고요. 경기 강원권으로 산지가 넘어와서 지금 해부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부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8.33톤 들어왔고요. 전일 15.0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3.28톤 증가했습니다. 황색 멜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69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9,000원대, 오늘은 19,600원대입니다. 조금 올랐는데요. 66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엔 포도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171.5톤 반입됐고요. 전일 36.5톤 반입됐습니다. 물량 많이 증가했죠. 135톤 증가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7,77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만 원, 최저가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33,000원대, 오늘은 37,000원대입니다. 전일보다 4,30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 보시죠. 353.5톤 들어왔고요. 전일 333.3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20톤 정도 물량 증가했네요.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942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35,000원대, 오늘은 3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2,33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5월 7일 가격 보시면 4만 원대였습니다. 4만 2천 원의 최고가였는데요. 하루 만에 4천 원 정도가 빠져서 5월 8일에는 3만 8천 원의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조금 상승했다가 5월 12일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만 8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4월 15일 평균가가 가장 높았는데요. 57,94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5월 20일 기점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32,942원의 평균가 형성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성주군이 26,519원에 거래됐고요. 대구 달성군은 24,412원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시 22,401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76,000원 기록했고요. 고령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7,625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시죠. 오늘 77.5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73.38톤 반입됐고요. 전일보다 4.146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57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2만 원, 최저가 만 원이었고요. 자, 전일 16,000원대, 오늘은 1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3,14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7일 최고가가 2만 원이었고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세 기록하면서 5월 9일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세, 그리고 상승세를 반복하다가 5월 12일 어제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2만 원의 최고가로 돌아왔습니다. 30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4월 24일의 평균가가 가장 낮았는데요. 11,674원이었고요. 또 24일 기점으로 또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5월 1일 16,747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3,575원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11,942원 기록했고요. 충남 홍성군 8,193원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군 6,523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5,000원, 평균가 11,942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반입 물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9.395톤 반입됐고요. 전일 5.53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3.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5,3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26,000원대, 오늘은 1,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25,000원대죠. 전일보다 83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5월 7일이 가장 높은 평균가였는데요. 29,335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5월 10일부터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5,319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가장 높았죠. 35,360원의 평균가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하락하다가 4월 24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 그리고 29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5,319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시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이 28,847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고성군 24,188원이었습니다. 제주시는 21,313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경남 고성군이 가장 높았네요. 24,188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블루베리 경매 상황 다시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리포터. 자, 인천에서 소개해드릴 농산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리베리 블루베리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를 곱게 들고 계시는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삼산 농산물 시장에서 20년째 과일 경매하고 있는 조사묵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를 곱게 들고 계신데 피부색이 약간 블루베리 색이랑 좀 비슷하신가요? 일부러 조금 칠하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많이 좀 검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경매사님을 활동하고 계시는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과일 경매, 예. 지금 나이가 30세 같은데. 아유,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블루베리 평상시에 좋아하세요? 예, 뭐 좋아합니다. 네. 몸에도 좋고 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블루베리가요, 지금 많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에도 지금 뭐 노지에서 자란 이렇게 블루베리도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때, 좀 많이 좀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지금 하루에 한 200박스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 이제 하우스 쪽에 물량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지 블루베리는 네. 5월 말경부터 아마 출하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노지에서 지금 출하된 블루베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하우스 블루베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출하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지금은 주로 출하한 데가 네. 제주도 서귀포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안덕 지역, 그다음에 뭐 전라도 곡성, 그다음에 경남 김해 지역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경매 상황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블루베리 경매 상황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 기준으로 해갖고 뭐 특품 기준으로 해갖고 네. 3만 5천 원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품 기준으로는 한 2만 원 후반대, 2만 7, 8천 원대 오늘 형성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가격을 잘 받은 편인가요? 예, 지금은 뭐 가격대가 뭐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 정가 수입 판매로 거의 뭐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가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5월경부터 이제 노지 블루베리가 출하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거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격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블루베리가 있으면은 네. 보면은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예, 알 크기가 네,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예,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알 크기가 이렇게 굵고 단단하고 이런 게 가격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거 이런 거 네. 속박이 네. 이런 게 들어가면은 가격대가 별로 잘 안 나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좀 큰 게 가격이 잘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크고 제가 단단한 보기에는 게 가격은 맛이 정말 좋아 보여요. 맛있네요.
아니 블루베리가요 굉장히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다양한 맛이 나는 이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예. 예, 품질이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어떤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괜찮습니다. 예. 아, 이 정도면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알 작은 것만 좀 빼주시면은 네. 예, 선별만 잘하시면은 가격대는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가에서도 이왕이면 좀 큰 거를 만드시면 돈을 또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좋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예. 농가에서도 이 알속기 잘 네. 하셔가지고 네. 예. 이 큰 거 위주로 이 생산하시고 그다음에 선별하실 때 네. 이 알 작은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출하하셔갖고 이제 뭐 저희들 이제 기존에 이제 특상 중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선별을 잘하시면은 아마 네. 가격은 굉장히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오늘 블루베리 들어온 거 보셨잖아요. 품질은 뭐 특산 뭐 이렇게 중에 뭐 어떤 거 같아요 오늘은? 오늘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품질이 이제 뭐 잘 보다시피 네. 검고 네. 단단하고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노지 이제 블루베리가 들어오면은 이제 농가별로 저희들 봤을 때는 이제 좀 덜 익거나 알 작은 게 막 섞여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하우스 블루베리가 출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 속박이 많으시면 가격은 잘 나옵니다 지금.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진짜 블루베리 많이 드시게 생기셨어요. 저요. 예.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아. 먹어야 우리 또 농가들도 또 예, 가격 잘 받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안토시아닌도 많이 들어있어서 눈에도 좋잖아요. 눈 안 좋으시죠? 아 예. 예.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씩 좀 드시면 예. 눈이 갑자기 고맙습니다. 하나 잘 드세요. 보이죠? 예, 예. 오고 가는 정이 있네요, 이거. 아, 이거 맛있습니다. 예. 자, 근데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아무래도 판매가 잘 돼야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음을 지을 수 있고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힘이 날 것 같은데 중도매인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방송이나 이 광고에서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맞아요. 많이들 하셔가지고 굉장히 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방송이나 광고 이런 데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구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방송이나 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갖고 우리 블루베리 드시면은 몸에 좋다는 걸 많이 광고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갖고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드실 수 있게 그래갖고 농민들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좀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많이 드세요. 귀엽게 해주신 거 맞죠? 자, 그러면 예. 이번 주 블루베리 한번 점쳐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블루베리 가격은 뭐 크게 하락하거나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네. 뭐 이 하우스 물량이다 보니까 네. 큰 물량도 뭐 크게 증가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크게 감소될 물량도 아니고 제가 네. 봤을 때는 5월경 후반 6월 초부터는 이제 네. 노지 블루베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해져 갖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드시기에는 아마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귀엽게 해주신 거 맞지요?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신선한 블루베리가 지금 막 나오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건강 챙기실 겸해서 블루베리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도 챙기시고요. 모든 농민분들도 좋잖아요. 많이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블루베리 경매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블루베리 하면요. 몇 해 전만 해도 수입 과일로만 여겨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자, 보랏빛 보석으로도 불리는 품목이 바로 이 블루베리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특화 작목으로 재배하면서 농가인 고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네, 특히 블루베리는 보통 6월에 수확기인데요. 지금 가온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건강에도 좋으니까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블루베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 경락 두수부터 보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589마리 들어왔었고요. 5월 9일 목요일에는 2,003마리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1,414마리 줄어들었네요. 자,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시겠습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당 금요일 가격 1,704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 1,738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2% 가격 하락했네요. 자, 거새우 지육 100g입니다. 1,944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 1,963원이었습니다. 자, 전일보다 1% 가격 하락했고요.
자, 이어서 비거새우 보겠습니다. 1,255원에 거래됐었고요. 1,227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2.3% 가격 상승했네요. 유구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가격 994원이었고요. 목요일 982원이었습니다. 자, 목요일보다 1.2% 가격 상승했고요. 자, 이번에는 닭 도매 가격 보시죠. 6개 킬로그램당 2,886원에 거래됐고요. 자, 목요일 가격 2,741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5.3% 가격 상승했습니다.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4,089원에 거래됐고요. 자, 목요일 4,043원이었습니다. 자, 목요일보다 1.1% 가격 상승했고요. 상박돈 지육 킬로그램당 4,089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 4,043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1.1%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달걀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1,098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 1,108원이었네요. 목요일보다 0.9% 가격 하락했습니다.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축산물이죠. 달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지원부 박종갑 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 들어서 이 산란성게 도태 마리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줄었고 또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산란성게 도태수 수는 1,225만 수였습니다. 네. 지난해 동기 1,066만 수에 비해서 14.9%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산란성게 도태수 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란 산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서 즉 가격 약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농가들의 산란성게 도태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그것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달걀의 산지 가격은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올해 1, 2, 3월 계란 산지 가격은 생산비 이하인 700원대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는 산란성게 도태로 인한 계란 공급량 감소, 신학기, 부활절, 성수기 등의 요인으로 해서 4월 16일 1,119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4월 평균 가격은 1,039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행락철인 5월에 들어서서는 5월 7일 963원, 5월 8일 951원 등 90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산란게 사육 마리수는 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올해 1분기 산란게 사육 수는 7,010만 수로 전년 동기간 7,132만 수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네. 5월의 산란게 사육 수는 지난해 대비 0.6% 감소한 6,882만 수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계속됐던 계란 산지 가격 약세, 그로 인한 산란성게 도태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6개월령 이상의 산란용 닭 사육 마리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4월 6개월 이상 산란용 닭 사육 수는 지난해 대비 1.1% 감소한 5,186만 수, 5월은 지난해보다 0.7% 감소한 5,097만 수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산란성게 도태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란게 마리수가 감소를 했으니까 생산량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월 달걀 생산량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4, 5월 일일 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1% 내외로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란성게 도태수 증가로 인한 산란용 닭 사육도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달걀 산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 걸로 보시나요? 농경영 관측에 의하면 5월은 특난 19 기준으로 750원에서 850원으로 네. 전년 763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평년 대비해서는 낮은 가격이니 산란성게 도태, 그다음에 병아리 입식 자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걀 수급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와 또 달걀 수급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용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수급 조절보다는 수급 안정이 보다 더 타당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물량과 가격을 조절하기보다는 물량과 가격의 변동폭을 완화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해서 계란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가 피해를 보거나 반대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계란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것이 수급 안정의 역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공급 분야는 크게 적정 계란 공급량 관리가 중요하고요. 수요 분야는 할인 판매 같은 소비 활성화가 주된 방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에서는 수요 측의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변동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노개도태 같은 적정 산량계 사육도수 유지, 관측 기능 강화, 이력제를 활용한 계란 수급 매뉴얼 구축, 그다음에 계란 가공 사업 확대 이런 등등의 사전적 수급 안정 방안이 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요, 소비자들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현재 달걀 소비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2018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2.6kg이고 개수로는 1인당 연간 254개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는 363개, 일본은 333개 정도입니다. 달걀은 연중으로 보면 3, 4월과 9월에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3, 4월은 계약에 따른 학교 급식 수요, 부활절 수요 때문이고 9월은 계약 수요, 또 여기에 추석 명절 수요가 겹치는 것 때문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대형마트의 계란 할인 판매가 소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계란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5월, 2월부터 저희가 이게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제도 현재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올해 2월 23일부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아직도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유는 현재까지는 아직 계도기간 6개월 이내여서 그런 것 같고요. 본격 시행되는 8월 23일 전후로 해서 산란일자 표기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본격적으로 산란일자를 찍지 않아서 산란일자 표시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산란일자 계란에 대한 소비 편중이라든지 네. 산란일자가 일정 기간 경과한 계란에 대한 가격 하락 우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을 우리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지난달 25일부터는요, 달걀이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 식용량 선별포장업 유통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도 기간은 1년입니다. 참고적으로 달걀은 연간 152억 개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네. 네. 이 중에 100억 개, 비율로는 66.1%가 가정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조리용과 가공용이 아닌 가정용 계란에 한해서 식용량 선별포장업 유통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계도 기간 내에 이 가정용 계란을 선별 포장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처리 능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5월부터 농가들을 대상으로 달걀 잔류 물질 검사가 진행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검사인지 또 농가에서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에서는 작년과 같이 5월 8일부터 10월까지 집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네. 비펜트린,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를 포함한 34종 성분의 잔류량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부적합 계란에 대한 출하 중지,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예. 네. 또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농가에서는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 용법, 용량,
등의 안전 사용 기준 철저히 준수해서 네.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걀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식품입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요, 안전성 강화에 더욱더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 달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는 2,428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330원, 최저가는 2,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전일보다 3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월동 무도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57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1,000원이네요. 네, 오늘 평균가 1,576원인데요. 전일보다 15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782원,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는 58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보다 11원 하락한 평균가고요. 네, 취청오이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는 8,405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9,980원, 최저가는 6,33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가 8,405원인데요. 전일보다 275원 더 오른 가격이네요. 열무 1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2,013원, 최고가는 2,800원, 최저가는 1,1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17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 2,013원입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237원, 최고가는 1,990원, 최저가는 85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평균가 전일보다 7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참외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19,092원입니다.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12,8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232원 더 상승했고요. 평균가 19,092원입니다. 딸기 100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93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280원, 최저가는 600원이 되겠고요. 자, 오늘 평균가 934원, 전일보다 2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5,840원입니다. 최고가 12,400원이네요. 최저가는 3,130원이고요. 네, 전일보다 38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는 5,840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5,762원, 최고가는 6,540원, 최저가는 4,5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과 같은 가격이고요. 생강입니다.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7,455원입니다. 최고가는 22,800원, 최저가는 12,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나 전일과 같은 가격, 평균가 17,455원입니다.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4,279원입니다. 최고가 5,820원, 최저가는 2,77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8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애호박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 1,038원이네요. 최고가는 1,390원, 최저가는 79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2원 하락한 평균가고요. 네, 양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1,875원입니다. 최고가 2,320원이고요. 최저가는 1,500원에 판매됐네요. 네, 전일보다 37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자,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이고요. 100g 기준으로 오늘 7,906원에 판매됐습니다. 금요일 가격 7,789원이었네요. 자, 한우 불고기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4,373원, 금요일보다 조금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 1,988원, 금요일보다 10원 오른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915원, 금요일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오는 15일까지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과학관에서 전국 팔도버섯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자, 전시회는요. 면역력 향상과 항암 효과를 지닌 식양용 버섯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기 위한 건데요. 자, 국내 육성버섯 품종과 다양한 가공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들이 다양한 버섯 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버섯, 또 양배추, 쌈 등 버섯 요리 사진과 또 조리 방법도 소개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지도 모형의 잎새버섯, 그러니까 경기도의 잎새버섯과 강원도의 산느타리, 그리고 충남도의 동충하초 등 각 지역의 특화버섯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배경으로 또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요.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 약용버섯을 이용한 버섯차와요. 또 버섯 가공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시음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자, 몸에 좋은 버섯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시간 내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네. 같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지원부의 박종갑 팀장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저희 상추와 가지 그리고 명이나물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